지금 여러분 그 미일 정상회담 중이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까지 할게요. 1대1로에 맞서 필리핀에 인프라 투자하겠다. 한미일처럼 삼각동맹을 결성한다. 필리핀과. 지난해 한미일이요 사상천 3국 정상회담. 필리핀과 남중국해는 미중 경쟁 요충지다. 미 주도 PG2 첫 프로젝트 필리핀서 시작, 남중국해 공동증철 자위대 배치 등 추진.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은 여러분 그렇게 필리핀하고 멀지 않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 내려가면 이렇게 필리핀하고 이렇게 오키나와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죠. 자, 우리도 대규모 훈련을 합니다. 항공모함도 출동하고.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죠. 지금 여기서 필리핀 루손 회랑 여러분 회랑이 이렇게 좁은 이런 데 있죠. 인프라 프로젝트 발표 예정한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대대적인 글로벌 인프라 투자, 필리핀의 항구,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까지 지금 얘기가 나고 있어요. 필리핀 반도체 공급망 등 다양한 연결 수단을 포함한다. 2027년까지 G7이 총 6천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한다. 아세안 지역 등의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다. 6천억 달러. NSC 당국자는 필리핀이 첫 프로젝트임을 언급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해적 케이블, 물류, 청정에너지 등 통신 분야 등에서 여러 미국 기업이 필리핀 신규 투자가 발표될 것. 그리고 여러분 요번에 발표된 거에서 미국의 탄약을 여러분 미사일 탄약, 전쟁하면 소모되는 것들 있죠. 미사일하고 탄약, 그거 일본이 생산하기로 했어요. 일본도 미국 본토에서도 생산하고 이제 일본에서 생산한 탄약과 미사일을 소모품, 전쟁 소모품들을 미군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쟁 났을 때 일본이 군수 생산 기지가 된다고요. 이거에 한국 너희들도 오커스 들어오고 할래 했는데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협약이나 뭐를 안 해도 실제로 일이 터지면 미국한테 할게 라는 스탠스와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래서 미국한테 빌려주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생산해야 되니까 빌려주는 거야. 이런 포지션과 일본 같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발표하는 거, 이건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PGI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PGI가 뭐냐면 파트너십 포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이제 1대1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우리가 외우기 쉽진 않을 거예요. 또 외워야 되는 하나의 용어가 생겼는데 제 입장에서는 1대1로에 맞서는 게 PGI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파트너십 포죠. 제가 지금 파트너십 포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되네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로 PGI,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파트너십, 이렇게 해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구상이고, 이게 6천억 달러 규모로 G7. 그리고 이제 이걸 하는데 G9으로 하는 거, 호주하고 한국을 포함한 G9으로 확대한다.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출자하고 역할 분담하고 하는 거겠죠. 우리 공론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이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백악관 브리핑이 이렇습니다. 백악관 브리핑 중에서 제가 이제 중요 포인트는, 얘 왜 이래? 왜 띵띵띵띵 거리? 제가 잘못 썼군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여기 보면 여기서 요 포인트가 있어요. important. 여기서 보면 we will announcing on 이렇게 important set of new infrastructure project known as PGI New Zone Corridor,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박탄가스를 연결하는 주요 기반 시설 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백악관 브리핑이 나왔어요. 화이트하우스에서 이런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백그라운드 프레스 콜, 백브리핑 이렇게 많이 프레스 콜 이렇게 쭉 나왔어요. 바이레터리얼 어디 있어요? 바이든하고 마르코스 필리핀 이렇게 해서 The Trilateral 이렇게 리더 서미트 이렇게 나서 이 미일 필리핀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한국은 낄지 말지에 대해서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게 쭉쭉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주일 미군 현대화를 합의했습니다. 주일 미군 현대화를 합의해서 미국 일과 동맹 인태 전략의 심장이다. AI 협력, 주일 미군 현대화 합의, AI 협력까지 이 동맹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게 조선에서도 나옵니다. 미국 일본 동맹 업그레이드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국내 정치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볼까요? 여기서 요 전에 두 군데를 하나 더
볼게요. 미일 범용 반도체도 중국 견제한다. 지금은 AI 반도체하고 되게 고성능 프로세서만 중국한테 팔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범용 반도체 우리나라 이거 완전히 여러분 우리나라의 메가톤급 같은 뉴스인 겁니다. 이거 범용 반도체도 중국 견제한다. 4월 2일 날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과 함께 싸워준다면 일본 재무장도 북일 대화도 기시다 뜻대로 해라. 중국과 함께 싸워준다면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러고 있고 이 오커스 플러스 2에 대한민국과 일본이 초대받았는데 일본이 됐고 우리는 G9 오커스 플러스 한국 일본 이거에서도 민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국내 정치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했냐? 센카쿠에다가 해경함을 보냈어요. 한국은 당사자 아니야. 그런데 있잖아요. 저 중국이 하는 말 잘 보면요.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자 이거 다시 할게요. 왕원빈 발언자는 누구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에요.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 당사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분위기에 휩쓸려 덩달아 떠들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문구 보세요. 왕원빈이에요. 왕원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 당사자가 아니다. 이재명이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이재명이 한 말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4월 20일 기사예요 여러분. 4월 22일 이제는 시간이 돼서 어제가 됐는데 이거 어제 기사라고요. 이재명이 총선 기간에 했었던 쎄쎄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요 저런데도 민주당 찍어주는 국민들 클래스이기도 한데 성수아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슈로 만들지 않는 보수 우파는 보수 우파일까요? 우리의 결정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미일 정상회담 오커스와 관련돼서 한국이 영국 하원의원에서 오커스에 한국하고 일본 참여시켜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면 국내 여론이 조용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왜 못 만들었고 그리고 나는 한동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공관위원장부터 공관위원장 한중법학회 사람 그리고 최원식 같은 사람 공천하고 김한길한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친주 인사들을 이런 게 왜 총선 이슈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민통합위원회 1기가 구성되었을 때 김한길은 최재천을 제1번으로 내세웠어요. 최재천 국회의원 기억하실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미국이 필리핀하고 관련돼서 PGR 파트너십 포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서 1대1로에 맞서는 걸 하잖아요. 그럼 그 1대1로 우리나라에서 1대1로를 가장 열심히 알린 사람 누구냐고요? 최재천이에요. 한국 학자 최재천과 그의 1대1로 연구원 신화망입니다. 신화망. 그리고 이 신화망이 우리나라에서 구축될 때 있잖아요. 이 신화망이 우리나라의 언론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언론 네트워크를 만들고 할 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언론 네트워크 만드는 첫 작업 거의 사실상의 첫 작업 누구랑 같이 했는지 보세요. 진영구 씨 중국 정원 주간지 발행인 편지 2002년이에요.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조폐공사 파업주도 발언으로 검찰을 떠났던 진영구 변호사가 중국 전무 주간지 발행인으로 변신 법조계 안팎의 화제가 되고 있다. 저는 이제 진 변호사가 한변 활동하고 뭐 하면서 우파 변호사라고 그러는데 아니 난 우파들 중에 친중 활동 너무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이 당시 2002년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경제사의 쭈가 인민일보와 제휴.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과 유학 준비생들의 실질적인 도움. 2002년에 중국의 친중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 시작점에 한동훈 장인이 있었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신화망이라든지 한국 신화망 이런 쪽에 돼 있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최재천 1대1로 연구 이렇게 빨아주고 있고 미국은 PGI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1대1로에 맞서는 미국의 PGI가 돼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럼 제가 물어보겠어요. 1대1로 연구원이 대한민국인데 PGI 연구원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PGI 연구 파트 사람들을 구하고 돈을 구한다면 대전략연구소에서 PGI 이 파트 만들어야겠죠. 일요일날 국제적 문제 공부하고 이러는 젊은 친구들 모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재일 잘났다. 저 새끼 돈만 밝히는데 돈 앞으로 무지하게 밝힐 겁니다. 왜? 제가 그런 사람들 모아서 젊은 친구들 모아서
여러분 맨입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 문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김어준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누구 사람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뿜뿜하고 이러는 거로 나라 그건 좌파 방식이고요. 우파에서는 문건 만들어야 되고 명확한 다 여러분들이 보고 검토하고 이성을 발동할 수 있는 지적 토양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이 저기 계속 뭐야 한국의 헤리티지 지단 만들려고 야 네가 어떻게 만들어? 피발 네가 어떻게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지. 아웃풋 보고 여러분들이 괜찮으면 후원 더 해주시고 뭐 그러다 보면은 헤리티지처럼 규모가 커지고 대한민국 기업가들이나 기타 등등도 봤을 때 정치인들 후원해줬다가 털리고 뭐 이러는 것보다 저같이 정치 안 하겠다고 뭐하고 시민사회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계속 이거로 키우는 역할이 나의 역할이다. 우파의 싱크탱크를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걸 만들겠다. 인재를 모으고 이런 걸 하면 그러면 뭐 기업가들도 알아서 재단에 돈 내든지 말든지 하겠지 뭐. 아 내가 저기다 돈 넣었다가 털릴 것 같아. 그런 쫄보들은 뭐 안 내는 거고. 그러거나 말거나.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PGI 얘기도 안 하고 PGI 관련된 사람을 공천하지도 않았고 그런 외교안보 라인에서도 중국의 경도된 공천이 왼쪽 오른쪽 다 있었고 그리고 지금 총리로 언급되시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한길 씨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끌어들였었다. 용납이 돼요, 여러분? 미국이 입장에서는 미국이 여러분 보면 한국 뭐 하냐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자 너무 이런 자료를 제공해주는 중화인민공화국 주 대한민국 대사관 고맙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오늘의 중국 한국 최고위 과정 수료식 성료 누가 여기 보세요. 최재천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최원식 전 국회의원 취한 이렇게 해서 오늘의 중국 한국 최고위 과정 수료식 하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 받았어요. 해피마님 감사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럴게요. 민주당 2중대 그러니까 친중 1중대 민주당 친중 2중대 국민의힘이에요. 요번 공천 한동훈 당신이 공천이나 당의 리더십에서 본인이 뭐 쎄쎄하는 이재명 뭐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 냈지만 옆에 참모나 기타 등등해서 이거를 이슈화시켜서 선거에서 선을 긋시다. 나는 그래요. 지들에도 제대로 우파짓 하다가 지면 인정한다니까. 졌어도 인정하고 의미 있는 패배였다가 가는데 요번 같이 이렇게 지면요. 그냥 호구라니까 호구. 네, 이거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치에 있어서 여러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요 여러분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나는 그런 시기에 삽질하던 대한민국 그 꼬라지를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여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크리티컬한 거 얘기할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안보실 3차장에 누구를 했냐면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중국 경제 전문가 이렇게 임명했어요. 2024년 1월 10일이죠.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신정아 사교클럽에 있었던 분입니다. 신정아 사교클럽이에요. 신정아 사교클럽 이름은 포야예요. 포야. 나경원 의원도 여기 있었고 뭐 그렇다는데 왕윤종 SK텔레콤 상무가 여기 있었다 돼 있는 이 왕윤종 SK텔레콤 상무 이렇게 됐죠. 중국통이라고 하는데 좋게 말해서 중국통이지 친중인지에 대해서 SK 연구소나 이런 데서 친중 성향이 되게 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저의 첩보가 있어요. 여러분 환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윤종 이분이 어떤 비서관을 거쳤냐면 그 경제안보 비서관을 거쳤어요. 이 경제안보 비서관이 치포의 주무 비서관이란 말입니다. 치포 동맹의 주무 비서관을 경제안보 비서관을 지금 AI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지금 AI 동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제안보가 지금 한 파트가 되는데 그럼 PGI 치포 이런 게 진행되는데 중국 친중이고 SK잖아요. SK 쪽에 친중 라인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 신정아 라인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있다. 그리고 김한길이 들어오고 최저천 최원식 이런 사람들이 공천받고 한중법 밖에 사람이 공관위원장이 되고 진영동은 저랬었고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교문이 누구죠? 경제교사. 대통령의 경제교사라고 일컬어지면서 금융 쪽에서 시끌시끌했어요. 금융기관장 임명될 때. 누구예요? 변양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영입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화랑계에서 신정아와 김건희는 무슨 관계였나? 이런 질문들 나온다고. 이런 얘기하는 놈들은 폭력으로 다 진압해라.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물어볼게요.
문재인이 금융 쪽을 담당하는데 썼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이 금융 쪽을 담당했을 때 썼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냐고요? 변양준이에요. 변양준, 임종석이 금융 쪽 문재인 정부 파워맨이었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금융 쪽 파워맨이 같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정말 되는 겁니까? 자, 해경함 보냈어요. 한국은 당사자 아니야라고 중국이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하원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핵 잠수함 동맹인 오커스에서 둘을 넣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호주와 한국을 포함한 G9을 하자. 그리고 G9이나 이런 데서 G9은 당연히 뭐 한다? PGI를 해요. 파트너십 포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아까 얘기했죠. PGI가 1도1로에 반대되는 거라고요. 자, 이런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헷갈리네. 씨발 문재인 정부인지 윤석열 정부인지. PGI에 대해서 1대1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 중국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잡을까요? 너무 쎄쎄하잖아 이건. 지지해달라고요? 왜요? 왜 지지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데.